안녕하세요. 큰바이건입니다. 오늘 3월 4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대폭락일이었기 때문에 9.11 이후로 최고로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로 14%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죠? 10% 넘게 떨어져서 지금 상당히 좀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시고 좀 가슴 아픈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저희가 과정으로 이겨내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저도 계속해서 수업을 하니까 저희 그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강사님 어떻게 보시냐, 그래서 나는 뭐 인공지능 가르치는 사람인데 라고,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반대급부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업체들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투매를 해도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을 남기고 어차피 파는 거기 때문에 익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에 대해서 그 더 높은 점에서 수익을 못 먹었다고 해서 뭐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지금 수준에서 뭐 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개미들이 제일 문제죠. 그 5,000선에서 6,3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대형주들 올라탔던 우리나라 수많은 개미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미수 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반대 매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클 것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날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오른 테마는 있고, 사실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전부 다 급락해서 오늘 뭐 낙폭이 엄청 큽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대형주들보다 오히려 방산주들을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 훨씬 더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그게 올라갔는 듯 하다가 뭐 어쨌든 간에 충분히 어제 오늘 상한가 가까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마음 놓고 익절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오늘도 방산이 상한가를 가거나 상승으로 끝내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단 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간 거는 에너지 관련된 테마 뿐이라고 보셔도 돼요. 에너지하고 사료가 올랐고요. 해운하고 종합물류는 사실 흥하해운하고 STX 그린로지스 빼놓고는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올라간 데가 별로 없어요. 실은 올라간 종목, 개별 종목들로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고, 오늘은 상한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딱 보면 전부 다 인버스예요.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중동 리스크는 계속이 되고 있고, 단기간 안에 과연 이 전쟁 혹은 침공을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전력 차이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짧은 기간에는 방공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태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드론하고 위성 자원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원들의 노출을 꺼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 3월 25일 안에 이 작전을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녹록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비축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비축분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비축분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비해서 전 세계적인 비축분이 한 달 정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축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유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때로는 뭐 $100, $130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LPG라 도시가스, 뭐 윤활유 세일 같은 것들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테마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다 그게 실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심을 좀 하시고, 지금은 사실은 약간 쉬어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있으면 괜히 투매하지 마시고요. 네. 자, 사료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랐죠. 그래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된다라는 게 결국은 모든 오늘 테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한탑 같은 업체들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운과 종합물류는 흥하해운하고 STX 그린로지스 한 종목씩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운이 오르긴 올랐는데 왜 오를까요?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성금료가 그만큼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계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흥하해운 같은 업체는 오히려 흥하해운 같은 업체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업을 좀 더 까봐야 알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조금 손해가 커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해상물류 차질이 되면서 비용 상승이 되고 보험료는 금방 올라요. 그런데 계약된 운송 금액 자체의 운임비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을걸요. 그래서 비용 구조는 악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테마는 오른다고, 테마를 타서 오르긴 올랐지만 실제로 실익이 없는 테마의 뉴스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4일 오늘은 대폭락의 날로 기록될 것 같고, 대폭락의 원인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20% 빠질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다시 반환해내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오늘의 장세는 아마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예.